안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곧 화성으로 발사될 나사의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는 인간을 대신해 많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옛날 화성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화성 표면에서 검출된 메탄가스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 장비와 함께 화성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화성 탐사 로봇은 로버는 로봇이면서 과학자들의 실험 장비를 탑재한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고 부릅니다. 화성 탐사가 시작된 이래 실험 장비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겨우 픽셀 수준의 사진 촬영이 가능했던 로버는 레이저로 화성의 암석을 분석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어떤 실험 장비를 싣고 화성에 갈까요? 우주로 가는 밤, 7월 한 달 동안 화성 탐사선의 모든 것들을 속속이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화성 탐사 로버에 실린 장비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지금 퍼서비어런스 발사가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그렇죠. 이후로 연기됐잖아요. 네, 정확한 발사 일정이 나왔습니까? 아직 정확한 발사 일정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때 공식 발표 이후로. 그런데 사실 이전에 원래 20일 날 발사하기로 했다가 또 22일로 한 번 연기가 되고, 네. 이번에 세 번째 연기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 발사 지연 뭐 더 다른 뉴스가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예정대로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는 예정대로 발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왠지 불길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씩이나 지금 연기되는 거는. 네. 이게 왜 이유가 뭔지는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성하고 지구하고 제일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발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좀 새로운 장비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조립한 그 탐사선을 이 발사체에 결합하는 작업이 지연됐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예정대로 되기를 바라야죠. 그렇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탐사선에 실리는 실험 장비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 전에 탐사선의 미션이 뭔지, 임무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기존의 탐사선들의 미션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물을 찾아라였습니다. 네, 어쨌든 물이 발견이 돼야만 생명체가 사는지 존재하는지 여부도 좀 더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사람이 가서 이주할 수 있는 건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타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화성 탐사 미션의 목적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혹은 과거에 살았는지, 그런 다음에 또 화성의 이런 기후적인 특징들, 또 지형적인 특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분위기가 정말 이러다가 인간이 머지않은 미래에 화성에 정말 이주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 그런 사전 작업 차원에서 이 커다랗게는 이렇게 네 가지 미션을 주제로 해서 아마 퍼서비어런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탐사 임무, 탐사 미션이 기존에 비해서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네, 아주 특별한 점이 한 개가 있는데요. 기존의 실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이번에는 화성에 가서 그냥 로버가 암석이나 토양을 분석해서 그냥 지구로 자료를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한 10년 플랜을 가지고서 이 토양과 암석의 시료를 지구로 가져오는 그런 미션의 중책을 맡고서 이 퍼서비어런스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퍼서비어런스가 가지고 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번에 당장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환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퍼서비어런스는 특별하게 시료를 담을 수 있는 캡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간중간 탐사 포인트마다 실제로 이제 토양의 시료를 담아 놓으면 나중에 다음번 화성 탐사 때 이제 시료를
지구로 가져오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가져오는 것만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네. 1차적으로 이제 지금 가서 예정대로 발사를 하게 되면 도착해서 화성의 이제 암석이나 토양을 분석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 암석과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게 이번 퍼서비런스 미션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분석한다는 것도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충분한 맞습니다. 실험 장비를 싣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결국 뭐 맞습니다. 탑재 중량도 생각해야 될 거고 네네. 거기에 아무리 뭐 많은 실험 장비를 싣는다 네. 하더라도 뭐 몇 가지 장비밖에 못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모아서 그렇죠. 이렇게 채집해서 이렇게 둔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는 올지 모르는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실험 장비가 화성 탐사 로버에 실리게 되면 네. 우리 이제 로버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카메라나 이런 우리 카메라 같은 거 그냥 일반적인 뭐 CCTV보다는 훨씬 네네. 성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 탐사 로버의 꽃은 거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그 퍼서비런스에는 총 23대의 카메라가 탑재가 됩니다. 23대요? 네. 23대는 우리 그 마션인가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카메라에 빙빙빙 돌던데 그렇죠. 그 자기가. 머리에 달려있는 그거 하나 정도였는데 네. 과거에는 그 정도였는데 이 퍼서버런스는 23대의 카메라가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예.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항용 카메라가 9대가 설치가 되고요. 예. 이 공항용 카메라는 탐사 로버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 암석이나 토양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용 카메라가 또 7대가 달려갑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7대가 더 있는데 이거는 그 착륙하는 과정에서 대기권에 진입해서 착륙하는 과정 안에서 그 착륙 지점을 선정하고 네. 주변 환경을 탐지하는 데 또 필요한 카메라가 7대가 달려가는데요. 근데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공항용 카메라가 되게 재밌는데요. 일명 헤즈캠이라고 불리는 이 카메라인데 앞에 두 쌍, 뒤에 두 쌍, 총 4쌍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버가 전후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3D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네.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탐사 로버가 몸무게가 한 뭐 1톤 가까이 나가는데 네. 이 로버가 1cm 이동하는데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1cm를 이동하는데 10분이 걸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그 총 4쌍의 카메라가 그 주변을 1cm 이동하는데 그 주변을 다 촬영을 하는 거죠. 지구상에 그렇게 늦게 이동하는 게 있나? 네, 거의 없을 텐데. 네. 동물도 거의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변수들을 고려해서 네. 이 1cm를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무작정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못 뛰었다가 그냥 망가지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갔던 지금 가 있는 큐리오시티 탐사 로버도 네.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화성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20km를 못 넘었습니다. 이동 거리가. 그래도 20km 갔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한번 뭐 암초를 만나서 몇 개월을 기다리기도 하고 네,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일단 많이 달아야 눈이 많아야 네. 거의 잠자리 눈 수준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성에 가면 지금 암석 토양이나 뭐 그리고 암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분을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화성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진 거야? 맞습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어떤 장비로 이걸 분석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네, 일단 그 기존에 갔던 로봇들보다는 뭐 고성능의 이 분석 장비가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눈이겠죠. 네, 거성 탐사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네. 그 마스터캠 Z라는 그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네. 이 눈을 일단 지형 촬영을 하는데 전담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네, 지형을 광범위하게 찍어서 지형 대비 이제 뭐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유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줌 기능도 탑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위로 90도 또 아래로 90도 좌우로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그 방위를 다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탐사 로봇들이 본인의 어떤 셀카를 찍어서 나사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누가 찍어줬나 막 이러는데 네. 이런 카메라 각도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 봐야 되니까 이 마스터캠의 시력이 축구장 반대편 골대에 있는 파리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밀한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대단하군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자기 몸무게 다 카메라 무게가 대부분이다라고 네, 거의 몸체의 실험 장비 무게가 한 80kg 정도 되는데 네. 거의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다 카메라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지형을 관찰한 다음에 그 지형에서 뭔가 의미 있는 암석과 토양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토양이나 암석은
누가 그 분석을 하냐면 이 로봇 팔에 달린 터렛이라고 불리는 로봇의 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장비로 수집을 하는데 일단 그 단단한 암석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터렛에 드릴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있는 걸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 몸체 안에 있는 광물 분석 장치랑 이 표본 분석 장치로 가져온 다음에 또 레이저로 가열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화학 조성으로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표본 분석 장치 같은 경우에는 유기 분자와 기체를 찾아내서 이 화성의 표면과 대기에 있는 메탄가스 같은 이 성분들이 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또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장치 2개만 말씀하셨는데도 네. 그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장비인데 네. 그걸 진짜 소형화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거의 뭐 그 총 장비들이 한 뭐 15개가 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표본 분석 장치를 만든 과학자고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요. 이 표본 분석 장치를 일명 그 SAM이라고 부릅니다. 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쌤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본 분석 장치가 이번에 그 퍼서비런스에 처음 탑재가 된 게 아니고 지금 가 있는 이 큐리오시티부터 장착이 됐었는데요. 이 장비를 만든 그 MIT 대학의 로저 소먼 교수팀이랑 네. 제가 2013년도에 또 호주로 탐험을 갔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냥 그 푸근한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약간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약간 그 이 표본 분석 장치에 좀 이렇게 프로타입 그런 어떤 그 모조품을 가지고 와서 네. 약간 그런 암석들의 성분들이랑 좀 조사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좀 뒤늦게 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이죠. 제 앞에 있는 분이 동경 과학탐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새삼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셜록과 왓슨의 이 이름을 딴 실험 장비가 있다면서요? 네, 아주 뭐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보게 된 네. 이 셜록과 왓슨인데 일단 로봇팔에 부착된 이 셜록이라는 장비인데요. 이 셜록이라는 장비는 레이저 장치와 분광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는지 네. 그런 흔적들을 찾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셜록 다음에 왓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왓슨은 셜록의 기능을 보조하는 그 카메라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두 개가 한 쌍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분석도 하고 또 이 카메라가 이제 또 카메라로 또 찍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인데 아무튼 그 이름을 되게 재밌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참 재치 넘치는 네.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하는데도 뭐 네. 너무 무겁게 안 하고 네. 이렇게 재미있게 뭔가 만들어가는 과학자들의 기발한 네. 발상이 참 부럽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 그러네요. 탐사 로봇이 또 나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실험 장비들은 뭐 유럽 우주국이라든지 거기 회원국들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들이 같이 따로 실험 장비를 만들어서 네. 그 조립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유럽적인 그런 또 이런 그러네요. 유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분리해내는 장비도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그 제가 몇 번 이제 저희 코너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몫이라고 불리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몫이라는 장비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인간이 거주를 화성에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산소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산소고 또 만약에 지구랑 화성에서 우주선을 타고서 왕래를 자주 하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할 텐데 네. 화성에서 또 연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연료의 또 대부분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산소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염두에 두고서 이 몫이라는 장비가 화성 대기에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에서 물과 산소를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성공이 아마 다 실험이 된다라면 다음번에 이 탐사 로봇가 갈 때는 이 몫이 장비가 아마 지금 성능의 100배 이상으로 크게 좀 이렇게 성능을 만들어서 정말 이게 가능한지를 아마 타진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화성에 만약에 지구인이 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에서 물과 그렇죠. 산소로 분리해가지고 맞습니다. 사람이 숨 쉴 수 있게 네네. 될 수 있다. 네. 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번에 가는 장비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뭐 증거가 네. 물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그동안 탐사선이나 이제 궤도선들을 통해서 이 화성 그 지각 밑에는 뭐 얼음 호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긴 했는데 아직 액체 상태의 물을 우리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 몇 년 전에 소금물 성분의 물이 흘렀던 흔적들 네. 뭐 그 정도까지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이번에 또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화성 탐사 로버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장치가 그렇죠. 올라간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는 느끼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박효신이 부른 Shine Your Light라는 노래인데요. 네. 아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으시면은 그 별밤에 듣기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네, 오늘 좀 편히 쉬시라고 좀 부드러운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주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콩을 통해 참여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의 선물방 게시판에 비공개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참여하셨던 분들 말씀드립니다. 끝곡으로 박효신의 Shine Your Light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